자, 1번에 다음의 내용은 유아 사회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한 가지예요.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때 이런 교수학습 방법,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교수학습 방법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때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자, 사실 여기에 나오는 수업 방식은 집단 토의, 집단 토론이에요. 집단 토의, 즉 집단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요즘에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은 2차 시험 문제에도 나와요.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법 중에 하나가 토의 토론이에요. 토의하고 토론은 약간 달라요. 토의 토론보다 조금 더 나간 게 논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약간 찬반의 의견의 대립이 강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토의 앞에 있는 건 뭘까요? 이야기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야기 근데 이제 이 경계가 명백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스르르 넘어가지만은, 자, 이야기 나누기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토의도 그냥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 의견, 네 의견이 더 명백하게 있어서 막 약간 대립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대립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게 논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사회관계 영역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얼굴 까만해, 얼굴 노란해, 얼굴 하얀해, 막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들의 의견이 엄청 대립되겠죠. 논쟁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좀 말을 안 하고 참고 이런 걸 약간 미덕으로 여기는 게 좀 전해져 내려왔어요. 지금 세대는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유교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자기의 의견을 굉장히 명백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몸에 많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서 원래부터 듀이도 민주주의와 교육 강조했고요. 듀이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원래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르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 문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적으로 이어진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고 의견이 가장 대립되는 것이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요거죠, 요거. 요 모형이 이제 사회과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단 토의, 집단 토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의견이 대립되거나 뭐 이럴 때 좀 분쟁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집단 토의를 보통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의견이 대립되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내 의견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딱 해서 너 이렇게 정리해주는 방식은 민주주의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전부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집단 토의. 내 입장, 내가 보는 시각, 네가 보는 시각, 각자 다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A라고 하는 것을 고집했지만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입장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은 양보를 할 의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도 조금 양보를 할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협조해가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민주 시민다운 굉장히 중요한 태도거든요. 갈등 해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뭐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 이런 것도 굉장히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논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논쟁 같은 거는 유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흔히 하는 게 요 집단 토의, 집단 토론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집단 토론, 집단 뭐 토의 이런 문제를 지금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는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애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무조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쟤는 왜 장난감 나 안 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다운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일단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토의 토론 해볼 수 있어요. 집단 토의, 집단 토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뭐냐 하면 어떤 주제. 그러니까 맨날 애들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토의 토론하고 막 민주시민 태도를 길러주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생전과도 안 싸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싸워라 싸워라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싸움, 언쟁, 양보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뭐 그림책을 보고 보여준다던가 얘네들이 이렇게 막 상황에서 싸우고 있어. 너라면 어떡하겠어? 막 각자 입장을 얘기해보면 이제 시각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즐거운 일,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물자 절약, 기아 문제 이런 것들도 애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림책을 보고 싸움, 언쟁, 양보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누가 잘한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떤 점에서 얘는 잘한 것 같아? 어떤 점에서 너는 얘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걸 같이 얘기해보면서 서로 시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회적인 일, 사회에 관심 가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물자 절약이라든지 기아 문제, 전쟁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눠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의 토의 토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상황과, 그래서 문단을 구분해 놨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의 공통적인 교수학습 방법. 두 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집단 토의예요. 집단 토의. 자, 사실 토의와 토론은 다르지만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거의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토론이 토의보다는 조금 더 입장 차이가 명백하게 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토의, 토론 비슷하지, 유아들. 중고등학생 되면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유아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막 명백하게 구분은 안 해요. 자, 요렇게 이제 요 이야기 나누기, 토의, 토론, 논쟁 이 관계도 한번 좀 보시고 여기에 적용되는 수업은 집단 토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집단 토의 해설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요 상황이 이 수업에 적용될 교수학습 방법이 집단 토의라는 건 이해가 가십니까? 집단 토의이고요. 자, 이 집단 토의는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지내면서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서로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거예요. 태도나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게 해야 돼. 이게 목표는 아닌 거예요. 뭐 시행착오로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례대로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차례대로,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유아의 반응, 감정,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살펴보고 조금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각자 성숙하게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